네, 도시설계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노멀 시대에 우리 도시설계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기조연설을 초대가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우리 학회를 이끌어 나갈 여러 그 젊은 학자분들 또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여러분들의 기대를 거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 제목은 뉴노멀 시대의 도시설계 방향과 과제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AI 시대라든가 그 다음에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학술대회도 이제 이렇게 언택트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도시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게 아마 그 람블라스 거리라고요. 바르셀로나의 가장 유명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 단지이고, 밑에 사진은 아시다시피 파리의 그 개선문 앞으로 놓여 있는 샹젤리제 거리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정말 인적이 드문 유령의 도시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정부의 여러 가지 방역 당국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곧 끝날 것 같았는데 제가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북극 남극에 이제 얼음들이 녹으면서 고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염병 바이러스들이 새롭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인류가 전혀 이 전염병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오히려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엄청난 전염병이 앞으로 창궐하리라는 게 대다수의 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래 지나면 이제 우리 이렇게 다 모여서 학술대회도 할 수 있겠지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뭐 새로운 트렌드라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렇다 치고요. AI 얘기는 벌써 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0년 전에 박사학위를 할 때 AI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제목이 Knowledge Based Approach to Computer Aided Urban Design에서 너무 일찍 AI에 눈을 뜨는 바람에 별로 이제 조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AI 모르면은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디자인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정보통신 IT와 AI 이런 쪽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설계 분야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던가 산업계도 이제 인더스트리 4.0 해서 스마트 제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 또 드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의 도시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그래서 우리가 드론 정류장도 필요하고요, 드론 물류센터가 필요하고, 이제 도시계획 시설의 정의가 새로 바뀌어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전력 공급 이런 쪽에도 스마트 그리드, 전자상거래는 뭐 이미 저도 자주 애용하는 뭐 팡 뭐 이런 서비스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을 전혀 잊어버리고 이 새로운 생활 방식에 이제는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NIA에서 예측한 보고서를 보면은요, 인공지능 발전이 가져올 2030년대의 삶, 앞으로 10년 후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핵심 8대 분야별 인공지능의 영향에 대해서 이미 보고서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요.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교육, 고용, 직장, 의료,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서 전혀 다른 어떤 그 삶이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 또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의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 도시 설계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조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는 도시 설계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한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한국과 또 우리 전공 분야 내부의 마이크로한 측면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환경이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짚어보고 이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제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렸던 유엔 해비타트 3차 회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이 회의를 일주일 동안 참석을 했었고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이 도시 분야가 엄청나게 변화하겠구나, 지금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겠구나 하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유엔 해비타트 회의는 이제 20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회의고요. 그래서 76년에 1차 회의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렸고 96년, 20년 뒤인 96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고 그리고 2016년에 이제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렸습니다. 3년, 4년 전에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탄불에서 열렸던 그 이스탄불 선언에서 나온 그 주 개념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였는데 지난 20여 년간 우리가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를 엄청나게 외쳐댔습니다. 그러면은 2016년에 키토에서 열린 이 3차 키토 선언, 이스탄불 선언에 있는 키토 선언에는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발전된 개념의 새로운 도시 분야의 지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마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6가지가 제시가 되는데 컴팩시티 다 아시는 거고요. Inclusive City, Safe City, Participatory City, Resilient City, 또 Sustainable City는 그대로 이어져 왔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꼭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우리 전공 분야에 적용을 해야 될 핵심 키워드로서 2개를 제시를 한다면은 Inclusive City, 포용 도시라는 개념과 Resilient City, 회복 탄력성 도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이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전염병에도 대처를 하는 새로운 도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사회에 알리고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우리 학회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용도시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도시의 그 여러 계층, 소득 수준의 계층도 있고요, 종교도 다르고요, 교육 수준도 다르고요, 또 사회적인 약자, 노인, 여성, 그다음에 어린이, 이런 그 다양한 사회 계층들이 함께 그 도시의 공공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즉 도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시로 가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설계 분야에서 좀 더 깊이 이 포용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를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가 이 공공 공간을 많이 확충을 하고요. 그 공간을 어떤 계층이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원, 광장을 포함을 해서 특히 요즘 도시재생 사업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런 골목공원이라든가 한평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옛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졌고요. 그런 공간을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그 도시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혜택도 있지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코로나의 이 전염병 시대에 있어서도 그런 외부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로서 공공공원 확충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도시설계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 공개 공지 같은 것을 제공했을 때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공공공간 제공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후에는 사적 공간으로 쓰는 예가 굉장히 많이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맨날의 단어에 제가 공간정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라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이런 공간 정의를 확립하는 운동들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Spatial Justice, 사회 법조계에서도 justice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이 공간에서도 공간이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공간 정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어반 디자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공공공간에 이렇게 디자인 퀄리티를 높이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인접 분야인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조경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정말 우리는 공공공간에 정말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고 그 공간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 도시설계학회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Resilient City 말씀을 드렸는데 회복 탄력 도시를 위해서 우리도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도시설계 우리가 법정으로 수립하는 그 도시설계에 이 resilient 개념이 이제는 그냥 한 챕터 개념이 아니고 전체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공간의 퀄리티를 높이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태 녹지 공간, 수변 공간, 바람길, 물길 굉장히 이 건강을 지키면서도 쾌적한 도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디자인 아이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체성 위기라는 다소 좀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는 말은 주로 이제 사회학 쪽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이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성찰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우리 도시설계학회도 이제 20년 이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청년기의 그 방황을 벗어나서 이제는 사회에서 정말 중년으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나이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다소 좀 도발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이제 정체성 위기라는 제가 말을 썼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 주변 학회들 중에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학회가 도시설계보다도 더 작은 개념의 건축 쪽에 이제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개념의 도시 계획 분야가 있는데, 최근 한 5년 내지 10년 전을 돌이켜보면은 이 두 학회에서 이 도시라는 말, 도시 설계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건축은 워낙 건축 설계라는 분야가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건축에서는 도시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건축학회의 지금 포스터인데요. 여기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 도시화 건축, 도시라는 말을 꼭 끼워 놓고 싶어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도시재생 쪽에서도 그죠? 미래 도시재생 포럼입니다. 건축 쪽에서도 도시재생 포럼 쪽을 같이 이렇게 행사도 개최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영역을 넓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설계라는 분야가 상당히 매력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건축에서 이렇게 자꾸 치고 들어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도시계획학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 대전에서 디자인이라는 말을 꼭 또 국토계획학회에서 꼭 쓰고 싶어 합니다. 매력이 없으면 그 얘기 쓰고 싶어 하겠습니까? 상당히 우리가 매력 있는 분야에서 우리가 함께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학술대회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매력 있는 분야입니다. 이런 얘기 있죠. 한국 사람이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지는 외국 나가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 도시설계학회 분야가 얼마나 매력적인 분야인지는 인접 분야를 좀 돌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축은 한계 극복을 위해서 도시로 진출을 하고 도시도 지금 이 도시설계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쪽을 자꾸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역을 우리는 좀 확고하게 지키면서 함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금 주변 영역들이 지금 건축, 조경, 도시계획, 그다음에 경관, 재생, 교통, 토목, 환경 심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분야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함께 하고 있고요. 어떤 분야는 우리가 그쪽 분야의 이론을 이제 좀 가져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런 이론들을 또 주변 인접 학문 분야에다가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인접 분야들, 아까 지금 건축하고 도시계획 분야가 지금 도시설계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영역을 넓히려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무조건 우리는 여기는 우리니까 들어오지 마라 이게 아니고, 앞으로는 함께 하면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야지만 인접학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또 우리의 고유한 영역도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키워드가 협업과 상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하는 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인접 분야들과 같이 협업을 하되, 결국 우리 고유 영역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존재 이유가 없으면은 결국 침범당하고 맙니다. 그거는 다른 학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이 장소 중심의 협업 설계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3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그 프로젝트 레벨의 사례들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의 고유성, 아이덴티티를 살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그러면 조경 쪽에서도 프로젝트 할 수 있고요. 건축 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설계 쪽에서 그런 분야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오히려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보행자의 관점에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그 가로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건물의 파사드와 그다음에 용적과 그다음에 세부적인 용도, 요거는 도시설계 영역이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우리의 역할을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장소 중심적으로 이제 매력적인 어떤 거리나 장소를 만들 때에 다른 학회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주면서 우리가 주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공간 설계 당연합니다. 특히 이제 환경 심리학 분야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빌려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 쪽에서도 특히 보행자 교통이라든가 이런 쪽은 공공공간 설계할 때 상당히 중요하고, 대중교통의 접근성, 그래서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을 하되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또 요즘 뭐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도시재생 분야의 총괄계획과 역할을 한번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도시재생 현장에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게 어번 디자인이 해야 될 역할이더라는 거죠. 정말 어번 디자이너가 거기에 들어가서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핵심 과제로서 진행을 하고니 도시재생이 성공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현장에서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3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의 시대가 아니고 마을계획의 시대로 간다. 마을계획, 우리 도시설계 분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장소 중심적이고요. 또 인본주의적이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설계, 그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철학을 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그 도시설계 분야가 중심이 돼서 장소 중심적으로 인접 분야와 협업을 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꼭 지켜내야 될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설계 학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 후학들이 이 분야를 좀 꼭 좀 뭐 프로젝트 할 때나 연구할 때나 논문을 쓸 때나 이걸 좀 꼭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3가지 이 키워드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공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진다. Inclusive City, 포용도시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20년간. 그러니까 4차 헤비타트 회의가 이제 20년 후에 열릴 텐데, 그 20년 동안 핵심 키워드가 바로 포용도시요, 회복 탄력 도시입니다. 그 2가지 키워드. 거기에다가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는 이전부터 계속 왔던 거기 때문에 사라지진 않고 계속 들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용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공공공간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 공공공간이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시설계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공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핵심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상생과 포용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접학문 분야와 같이 협력을 하면서 상생해 나가면서 그런 분야들을 또 포괄을 하면서도 우리만의 어떤 존재 이유,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 이유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I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고 이쁘게 디자인만 잘한다고 도시설계 잘하는 시대가 이미 지났다. AI 이 기법들 그죠?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이제는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새로운 AI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도시설계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혁신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 공공공간, 상생 및 포용, 그리고 혁신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이 뉴노멀 시대에 도시 설계 분야가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몇 가지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지능형 도시 설계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상당히 보편화된 용어가 될 겁니다. 지능형 도시 설계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AI 기술을 건물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며 거리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며 해서 스마트 스트리트와 스마트 홈이 어떻게 도시에서 자리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아까 드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물류의 대혁명은 드론에 있습니다. 드론 기술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앞으로 모든 물류 배달을 담당을 하면서 드론 자가용 택시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곧 도입이 되고 곧 도시에 실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한 어번 디자인 가이드라인 꼭 필요합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공공공간 설계 가이드라인 이건 아마 지금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거를 학회가 좀 주도적으로 그런 연구 그룹도 만들고 보고서도 좀 내고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 이 어번 디자인 쪽이 이런 어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과감하게 외치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생활 양식을 반영한 도시설계.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회의도 이렇게 지금 그죠? 화상회의로 해서 이렇게 하는 시대에 여러 가지 도시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것을 반영한 도시설계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유의 데이터 축적 이게 사실은 예전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성 회장님 시절에 계속 이슈를 제기를 하셨는데 이게 좀 잘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반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관련된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요. 뭐 학술 내용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게 우리 위키피디아처럼 어반 위키, 어반 디자인 위키 이런 쪽이 좀 활성화가 돼서 우리 후학들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얼마든지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고요. 또 도시설계 보고서 같은 것들이 그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있어 가지고 정말로 이제 그런 자료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우리 학문적인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꾸준히 구축하는 노력을 학회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뉴노멀 시대에 앞으로 우리의 어떤 교육 방향과 또 연구 어젠다 같은 것들도 우리 학회가 앞으로 좀 힘을 합해서 함께 마련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2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이상으로 짧게 그동안 제가 생각해왔던 우리 도시설계학회의 어떤 정책성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후학들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조 강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기조 강연을 해주신 유중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이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 설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또 그리고 저희가 고려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들을 제시해 주신 귀중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술대회의 핵심인 세션별 논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설계형 논문, 학부생 논문, 그리고 박사 논문 등 17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션별 논문 발표는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잠시 후 1시 50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후 도시설계 전문가들의 인터뷰 시리즈 그리고 업체 홍보 영상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시 40분부터 이어서 폐회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쉬신 후 각 세션별 발표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